이번 주제는 서울 앞에 결집하고 있는 북한의 포병 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의 글로벌 호크, 해군용으로 개조한 글로벌 호크가 날아와서 정찰비행했습니다. 글로벌 호크, 북한 짝퉁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긴 글로벌 호크입니다. 이게 들어왔어요. 이게 웬만하면 안 들어오는데 이게 해군 비싼 겁니다. 한 번 뜨는데도 한 1억씩 들어요. 한 16,000m 고도에서 24시간 이게 비행이 가능한 이런 무인 정찰기인데, 이 무인 정찰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물론 뭐 바로 분계선 위는 돌진 않죠. 안산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홍천까지 왔다 갔다 5시간 동안에 5시간 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정찰기 미국계 온 게 뭐가 이상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보면 이란이 전쟁 시작했을 때 이렇게 중요하게 미국이 공격을 할 때 이런 무인기들이 와서 정찰을 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 징후가 있길래 이례적으로 안 들어오던 해군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한국 상공을 와서 훑고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 분계선 일선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부대들이 지금 배비 변경 심하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김정은이가 무슨 방사포라든지 신형 방사포, 자주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서울을 겨냥하겠다, 너희들이 꼼짝하면 이 불벼락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 부리면서 동시에 쪽수가 그 앞에 너무 많아봤자 또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이 지키는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분계선을 거의 이제 국경 요새화한다는 것은 결국 오고 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봉쇄해놓고 사람은 빼겠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읽힌단 말이죠.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철원에서 이민군 병사 한 명이 귀순했습니다. 공사 구간에 공사 막 하는데 한 명이 귀순했어요. 그래서 쟤는 정말 공사 마무리가 되기 전에 잘 도망쳐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어떻게 들으려 보니까 이 친구가 귀순한 게 북한 부대에 대한 불만이 있어 귀순했다기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어디 풀숲에 들어가서 잤대요. 잤는데 그만 푹 자버려가지고 밤늦게까지 자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깨버리 보니까 갑자기 전지불빛들이 그냥 막 헤매면서 막 자기 찾으며 돌아다니는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전지불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아마 전지불 피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다시 가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지불 오는 쪽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데 그냥 한국 넘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요새화를 쫙 해놓고 있고, 그리고 병력 빼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게 모든 군부대 이 병실들, 군무 이거를 딱 시스템 해가지고 규격화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지금 북한 중대 병실 제1선에 있는 가령 우리 개성 앞쪽에 있는 대덕산 초소,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대덕산 초소, 하여튼 60년대 건설된 그게 옛날 그대로예요. 이걸 다시 지금 뜯어 고치면서 부대를 배비 변경하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와중에 눈에 뜨고 있는 게 뭐냐? 무슨 북한에서 새로 만들었다는 신형 방사포 그리고 장사정포를 분계선 최전념 최전방 지역에 배치하라 라고 김정은이 지시했는데, 그 지시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전문가가 인공위성 분석해서 내놨던 건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이게 지도가 원래 좀 길쭉한 지도인데 이게 우리가 가로로 화면 보다 보니까 저렇게 모양 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저 빨간 점으로 보이는 것이 북한에서 지금 새로 건설되고 있는 포진지로 추정되는 진지입니다. 이게 아마 장사정포 아니면 미사일 보관
그 기지, 뭐 방사포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저 강처럼 보이는 게 어디냐? 저기 한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 우리가 김포 맞은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작은 사진, 저 가로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저기서 쏘면 서울까지 52km 나옵니다. 그러니까 21개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데 저기서 가까운 곳에서 발사했을 경우 서울에 52km. 이거는 서울이 이제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에 들어왔고, 그리고 새로 만든 북한의 뭐 자행형 자주포라고 합니다만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이게 김정은이 가서 훈련할 때 지켜본 건데, 이 155mm 북한에서 안 쓰던 규격을 만들어냈습니다. 155mm. 원래는 152mm였거든요. 근데 155mm. 이거는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포탄 구경하고 일치시켰는데, 이 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치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요건 한 2년 전에 사격 훈련인데, 이 포가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허접해 가지고요. 저 동그라미 친 제일 꼭대기에 있는 포는 그냥 저게 연기가 아마 포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 폭발한 걸로 보이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확 화염이 밀려 들어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운데에 있는 포는 이 죄택이라 해서 연기를 뽑아주는 장치가 불량돼 가지고 안으로 시커먼 연기가 밀려 나오는, 이렇게 한심한 포를 포긴 해도 김정은이가 세계대대를 만들어서 전방에 배치하라. 조금 나아졌겠죠. 이런 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에이테킴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우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 자율주행 자주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화염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팍 나가면서 쏘는데, 뭐 명중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런 것들 만들고 서울에다 대충 쏘면 나라는 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들이 사거리가 65km라고 자랑합니다. 저것도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 K9 자주포가 사거리 연장탄 해가지고 겨우 우리가 60km 뽑는데, 지들이 지금 처음 만들었는데 155mm 포탄 가지고 65km를 보낸다고 하니까 믿은 안 지겠지만, 어쨌든 뭐 50km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경계를 서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방사포 250mm, 240mm 방사포인데 신형 방사포라고 했습니다. 저것도 참 북한 무기들은 신기해요. 거의 이제 뭐 불로 화염이 그냥 다른 방사포탄은 터지지 않나 모르겠네. 저렇게 뒤로 화염을 저렇게 쏘면. 어쨌든 저는 이상하지만 아짜아짜한 무기지만 저런 것들 갖다가 걷어놓을, 이게 또 수납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납 공간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짓냐? 자, 방사포, 물론 저기 방사포 지원 시설이라고 했지만 뭐 우리가 자율형 자주포, 장사정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 차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게 완공된, 지금 20개 정도의 집을 짓고 있는데 완공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 다 씌워놨어요. 그래서 높다란데 저기다 길이가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구글어스에서 재보니까 이 길이가 52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 창고 안에 한 4개, 4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게 전차라든지 장사점포, 비는 피해야 되니까 길쭉하게 만들었는데, 앞부분에는 이게 산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저런 식으로 저기다 평소에 보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사진들 좀 보면 여기도 이렇게 건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 보게 되면 건설 중인 건물도 있습니다. 보면 아직 가운데가 지붕을 씌우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 지붕은 이제 나중에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 중대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위쪽에 역시 지붕을 씌우지 않은 칸막이 3개 정도 보이는 건물이 아마 중대 기지가 아닌가. 이 건물들이 역시 다 지어지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김정은이 말하는 현대적 북한의 그 조선인민군의 현대적 기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지어놓고 있어요. 물론 저걸 보면서 제가 좀 안습이긴 합니다. 저 서울에 바짝 붙여는 놔야 되겠는데 거기 또 그렇게 산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일선에서 K9 자주포를 보관한다 그러면 한국 기지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기지입니다. 딱 보면 북한 포탄 뭐 위에 떨어져도 끄떡없이 생겼죠. 근데 북한 기지는 하나하나 짓기가 참 너무 버거운지, 또 김정은이 또 얼마나 또 난리치면서 빨리 건설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4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저런 걸 만들었습니다. 허접하긴 해도 비는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드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수많이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이런 데다가 저 한강 건너편에다가 대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북한의 일선, 분계선 전연 부대들의 움직임이 뭔가 포착이 돼서 미국의 정찰기가 들어와서 감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대는 북한에서 장사정포, 뭐 미사일을 저를 갖다 놓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사실 큰 위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할 때부터 보고 있는데, 건설 다 해놨으면 좌표가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거 전쟁 나면 그냥 끝이죠. 쟤들이 저기서부터 갑자기 지금 20개 건물이 20채만 건설했는데 21채, 저런 건물이 뭐 또 많이 생겨서 한 200채 건설됐다고 치자고요.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다가 쟤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쫙 해서 한국 향해서 포신 딱 하면 우리도 대응 딱 사격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 나오는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 통신도 저쪽 평양에서 쏘랍니까 말랍니까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나게 또 복잡하게 통신되는 거 다 하늘에서 다 잡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킬체인, 그 통신 잡아서 얘들이 진짜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허세인가, 이걸 판단해서 선제 공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사실 총사령관 우리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문제인데, 이런 걸 우리가 잘 결정해 가지고 일단 한번 버튼 누르면 끝나고 그냥 전쟁입니다. 근데 저기다 냈다 저런 그 위치가 고정된 장사정포는 하나도 무섭지 않죠. 왜? 우리한테는 정말 저런 것들을 까라고 K9 자주포 대응 사격하면 좋겠죠. 거기 60km는 나가니까 우리 K9 자주포가 이집트 가서 바다에서 움직이는 선박을 맞춰서 이집트 군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었지 않습니까? 저런 고정식 있는 뭐 경납 시설은 껌이죠. K9은 그냥 정확하게 다 부십니다. 우리 최전방에 K9 자주포가 몇 대 있습니까? 1000대가 있습니다. 1000대가. 20채? 그거 한 K9 자주포가 뭐 한 100문만 공격하면 20채는 그냥 5발씩 얻어맞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 또 우리 재고 많은 게 현무2 미사일 많죠. 현무2 가지고, 현무2도 이게 좀 만들지는 오랬지만 정확도가 끝내주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현무5까지 나왔지만 용도에 따라 다른 거고, 현무2야말로 이런 데 제거하는데 특화됐죠. 그러니까 현무2가 사거리가 뭐 가령 한 뭐 300~400km 나간다 했을 때는 앞에 탄도 1톤짜리를 붙이면 300~400km 나가요. 근데 저런 근거리 있을 때는요, 그 현무 탄도 바꿉니다. 2톤짜리를 돼요. 2톤짜리 100km 미만에서는. 탄도 2톤이라는 것은 근처만 떨어지면 북한에서 저거 만들었을 때 뭐 철근 콘크리트를 했겠습니까? 허접하게 만들었겠죠. 근처만 떨어지면 지진 나서 다 무너져요. 현무2만 가지고 충분하고, 뭐 현무3는 비싼 거니까 이게 40억짜리입니다. 이 토마호크하고 비슷한 순항 미사일인데, 토마호크가 한 7억인데 현무3 이 미사일은 우리가 좀 너무 비싸게 만들었죠. 40억이고 사거리는 뭐 저 베이징이 뭡니까? 저기 저 홍콩까지 때리려도 때릴 정도로 사거리 나오는데 좀 비싼 순항 미사일이니까 요거는 평양 공격할 때 좀 아껴두고, 그럼 뭐 현무4, 그 최고 제일, 현무4도 지금 무지막지한 미사일인데 현무5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탄두 중량이 뭐 8톤까지 되옵니다. 그러면 저 뭐 어디 개성 송악산 밑에 들어가 있는 기지들을 그냥 싹 다 그냥 몇 발이면 날려버릴 정도로 거의
200m 관통에서 지진 일으키는 있고, 현무6가 지금 또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탄두 중량 느리는 것보다는 거의 수천 킬로 날아갈 수 있게 사거리를 느리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먼 데 날아가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이런 미사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거리 2000km 이상 넘어가는 미사일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거기다 돈 많이 써가지고 그거 많이 개발할 필요는 없다. 뭐 혹시 국가니까 뭐 몇십 발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사거리 2000km 어디다 쏘겠습니까? 그리고 베이징까지도 직선거리 한 1000km밖에 안 나오거든요. 1000km 나가는 정도 거리면 되지. 2000km 날아가면 뭐 중국이 만약에 덤벼든다 그러면 저 상하이 그 상류에 있는 그 댐, 산샤댐 같은 거 붕괴시킨다 뭐 그런 그 정도 사거리면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은 더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만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 전방에 나와서 지금 북한에서 장사정포 배치하고 있는데, 이 장사정포라는 게 사실 거기 지금 우리 재고가 너무 많은 탄약들, 미사일들 그냥 가서 그냥 다 그냥 북한에서 한 발만 쏘는 건 그쪽은 없어지는 거다. 근데 쓸데없는 짓거리지만 또 북한에서는 병력을 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런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서울을 사거리에 두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울 사거리 들어도 북한의 장사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말씀드렸죠. 장사선 포탄이 위력이 없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의외로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그렇게 얻어맞아도 아파트 끄떡없이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미사일 꽉 맞아도 아파트 굳건합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그 건물들 철근 콘크리트로 뭐 그렇게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서울 같은 데는 사이렌, 아마 북한의 포들이 나와서 사격 준비 쭉 하고 방열하고 있으면 우린 당연히 보고 있다 사이렌 울리겠죠. 그러면 그냥 지하철 아니면 뭐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한국의 콘크리트 그거는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급해서 어디 들어갈 데 없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화장실은 건물 보통 가운데쯤에 위치했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들어오려면 벽을 한 2개 뚫어야 되는데 북한 포탄이 그렇게 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들어가도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길 가고 지금처럼 평화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무슨 전번에 이거 해서 또 코인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북한이 공격한다. 1만 2천 문의 북한 포들이 서울을 향해 쏟아진다. 뭐 일단 옛날에 진짜 때려잡자 공산당 시절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전에 공포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1만 2천 문이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1만 2천 문도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1만 2천 문이 서울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다 대응하고 있고 사이렌 울리고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무슨 태풍콘 발령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적어도 옆에 있는 지하 주차장 들어갈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있으니까 아무 준비 없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는 상황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북한의 지금 상황에서 일선에서 지금 방사포를 땡겨놓고 이건 순전히 협박용이고 위협용이고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전쟁 나면 그냥 K9의 박살나는 진지들을 건설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북한이 보여주려는 바는 뭐냐? 지금 우리가 서울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협박을 해대면서 한편으로 황해도에만 진짜 예전 같으면 한국으로 진격하는 사단들, 뭐 1사단, 일사 아니고 뭐 2사, 4사, 4군단, 군단이 정규 군단 2개에다가 훈련소 명칭 가진 부대에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거의 10몇만의 병력들이 있던 것들을 이제 빼서 어디다 갖다 놓냐. 지금 탄광에다가 지금 한 20만 박아놓고 건설에다 박아놓고 그다음에 지금 해군 함정기지에다도 각 사단 하나 정도는 건설에 박아열 겁니다. 이 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력 재조정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도 편제 조정이 있습니다. 저 정도는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뭐 정찰총국이 정찰정보총국으로 바뀐 것처럼 편제 조정은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걸 잘 보고
어쩌면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아까 제가 뭐 무인작전군처럼 북한이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의 대응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좀 육사 합친이 많이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 보면 70%가 합치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견해입니다. 합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좀 더 이제 좀 토론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긴 있어요. 가령 뭐 지금 이 정부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에서 배워주는 과목의 70%는 공통 과목이에요. 근데 사관학교 1년 학년 학생들은 730명이에요. 그러면 셋 다 따로 배워주기보다는 정말 통합해가지고 유능한 교수진이 730명 공통 과목을 가르쳐 주는 게 맞겠다. 뭐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이 정부가 빨갱이 돼서 합친다는 것도 아니고 MB 때부터 이렇게 합치자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그 무슨 뭐 우리가 지금 합동성을 중시하는 현대전에서 그 사관학교 합치면 또 합동성이 나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예. 적어도 뭐 대대장급 그 무슨 해군 전대장 이런 각 병종에서 지휘를 해본 고위 그 장교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합동 뭐 대학 같은 데 가서 합동 작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상위 작전. 그러니까 내가 그 해군도 알고 그쪽 전문성이 있어야 뭔가 이제 합동에 대해서 제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합쳐놓는 게 지금 사실 더 시급한데 사관학교부터 합칠 필요는 있지만 사관학교부터 합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논리도 충분히 있겠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잘 알아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합동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가 지금 장교가 없는 것보다는 사관이 없는 게 더 시급하니까 좀 사관들 좀 월급을 요즘에 뭐 좀 참 우리 세수도 많은데 그래서 월급 좀 100만 원씩 좀 올려줘서 정말 군에 가서 사관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잠수함 타는 사람들 거의 뭐 대기업급만큼 줘야죠. 그 바닷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렇게 대우 처우 우리가 지금 20조를 들여서 핵추진 잠수함 사원에 말해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지 일선 병사들이 처우를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전쟁은 병사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아무리 좋은 장비 갖다 놔도 지금 그 다룰 지금 사관들이 없어지고 있고 K9 자주포도 지금 사람이 한 명씩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좀 붙들어 매는 데다 예산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이번에 뭐 통합사관학교 언제 옮긴지 모르겠지만은 결정은 났더라고요. 자운대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자운대 하면 무슨 대학 이름이 아니고 그쪽에 우리가 지금 육군대학, 해군대학 뭐 해가지고 뭐 간호대학 대학들이 많습니다. 군 관련 대학들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있던 육군대학은 또 뭐 충주로 옮긴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옮기면서 저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운대입니까? 자운대. 화랑대는 또 뭐고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자 붙이는 거 일제 식민지 잔재입니다. 일본군에서 1937년에 그 일본 천황이 그 일본 육군 대학 가서 하다가 거기다 뭘 붙였냐? 야, 이거 앞으로 상무대라고 하자. 상시 물을 키우는 대, 그 을밀대 뭐 이런 것처럼 대자 붙인 높고 평평한 데, 상무대라고 해라. 뭐 이런 높은 데서 물을 키우는 뭐 그런 공간이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해방이 돼서 우리도 계속 그걸 본따 가지고 무슨 뭐 만들면 화랑되고 뭐 만들면 자운되고 또 뭐 이런 대자가 우리도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계룡대가 있고 연무대가 있고 무슨 뭐 충무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대자 붙이는데 뭐 일본 100년 전에 천황이 붙여놓은 식으로 이름 붙이지 말고 현대 지금 스마트 강국 만든다는데 그에 맞게 좀 걸맞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거 또 이번 주에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재밌습니다. 이게 그 통일부의 그 정소은 북한인권기록센터 장이 있습니다. 뭐 이그 국장급이고 한 30년 동안 북한을 지금 통일부에서 일해왔죠. 근데 책을 얼마 전에 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우리말. 근데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에서 계속 이게 북한 노동신문 계속 들여다보고 이건 저보다 더 많이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뭐 하는 일이 그거니까. 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모니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들이 모니터하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에서 썼던 무슨 뭐 재밌는 말들 모아서 책을 냈는데 책 광고가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이 북한 매체가 한국을 향해서 퍼부은 욕들 중에 정말 쌈박한 욕들을 한번 또 모아놓은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설이 어떤 욕설인가 제가 웃겨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동신문에 나오는 건데 뭐 대갈통을 묵사발로 만든다 뭐 이런 표현 양호하죠. 그 이제 예전에 뭐 그 소가 웃다 꾸러미 터진다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양호하고 그 시멘트로 주둥이를 매몰해 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노동신문에 나와요. 이게 참 그래도 노동당의 기관지인데 말이죠. 피둥피둥한 목대를 쑥떡 잘라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모가지를 비틀어 끓는 가마에 쳐넣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노동신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렇게 거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역적 무리들이 배때기에 포약을 집어넣고 시체도 없이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놈들이 모가지를 끊어다가 이 대형 선반에 물려서 깎아버리고 싶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 동지 발언이라고 적들이 눈깔도 파먹겠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TV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조선중앙 TV를 보지 못했으니까 뭐 그쪽에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상상이 됩니다. 적들의 뭐 눈가를 파먹으라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의 공식 기관지와 조선중앙 TV에서 이렇게 살벌하게 얘기할 정도면 북한 인민들의 일상은 또 얼마나 살벌한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이제 뭐 시멘트로 주둥이 매몰해 버리겠다고 막 이러고, 시멘트 귀한 나라가 참 어쨌든 그런 재밌는 그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렸습니다.